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증시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와 함께 미국 대표 주식 지수인 S&P 500 지수가 한 3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는 그 중국 시진핑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미국과 좀 상호 존중과 평등한 조건에 한해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원래는 떨어질 수 있었는데 장중에 좀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금일 환율은 강보합이었습니다. 0.8원 상승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해서 반등을 하다가 오늘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은 선물을 좀 강하게 매수를 했고 코스피의 현물을 좀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소량 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매도를 했지만 지수 방어 차원에서 코스피 현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의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강한 하락 아니면 고점 찍고서 이제 어느 정도 이때처럼요 한 9월 말처럼 어느 정도 한 60일선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대략 이번 달 말까지겠네요. 이번 달 말까지 아마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이고 대략 이번 달 말까지는 이렇게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매수 시기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60일선을 뚫고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건 좀 더 코스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증시 스케줄 상으로 다음 주 거를 봤는데 이게 센트럴 모텍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트럴 모텍이라는 회사를 알아봤는데요. 특히 이제 센트럴 모텍이 이제 크게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밀 가공 분야랑 알루미늄 단조, 그다음에 볼스크류 부분 이 세 부분으로 크게 사업 부분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여기서 생산되는 부품이 어느 차종에 들어가는지 어느 차종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차종의 판매가 잘 팔리고 있는지 저는 그 위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이 아직까지 이렇게 확정을 안 짓고 있잖아요. 이것도 현재 미지수고요. 환율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동차가 이제 우리나라 주요 또 수출 품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자동차 수출품이 좀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안정화돼야 자동차에 좀 수출 경쟁력이 있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다 보면은 좀 자동차 섹터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센트럴 모텍의 정밀 가공 부분에는 이제 변속기 부품이랑 친환경 차량 부품이 두 가지로 또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제 유의 있게 보는 게 이제 이 친환경 차량 부품인데요. 보니까 이제 적용 차량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그다음에 니로는 아마 기아 자동차로 알고 있고 코나도 기아 자동차죠. 여기에 지금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현대기아차의 전 차종에 이제 전기차에 이제 적용이 된다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 밑에도 제가 맨 나중에 적어놨는데
이건 제가 맨 나중에 같이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센트럴 모텍의 정밀 가공 부분에서 변속기 부품이랑 차량 환경 부품에서 이런 차종이 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알루미늄 단조 같은 경우에는 적용 차종이 테슬라, 테슬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GM과 BMW 이제 해외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다가 이제 공급을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볼스크루 사업 부분에서는 이 적용 차종이 이제 셀토스, 그다음에 투싼, 그다음에 스포티지, 이제 코나, 아반떼, K3, K5 다소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i3, i30 유럽이랑 시드, 그다음에 i20 유럽이랑 인도 차에도 들어가고, 또 현대 기아차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또 이제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제 기존 내연기관 차랑 이제 전기차 양쪽 다 이제 제품을 납품하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 실적을 보니까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 실적인데, 이대로라면 이제 작년 한 해 영업이익보다 올해는 좀 더 이제 작년 한 해의 영업이익을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영업이익을 봐서는 조금씩 이제 성장하는 기업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모주를 봤는데, 공모주 밴드가 이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였는데 최종적으로는 6,000원이 확정이 돼 가지고 기준 시가총액은 이제 504억 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 공모주 중에서 이 유통 가능 분이 이제 260만 주입니다. 단기간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260만 주인데, 그 중에서도 기존 주주는 이제 이번에 이제 공모주에서 빠졌고, 이 기존 주주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비상장 때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번 이제 공모주 청약에서 이제 받은 부분이 168만 주인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기관 투자자가 그 중에서도 126만 주를 가지고 있고, 일반 청약자가 이제 40만 주. 그래서 통합적으로 166만 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공모주가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기업은 조금씩 성장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기관 투자자가 이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총 유통 주식 수의 한 절반 이상이죠. 한 3분의 2? 예,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기관 투자자가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시초가가 아무래도 이제 너무 높게 올라가면 이 기관 투자들이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시초가가 너무 높게 떠오르면은 좀 더 관망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친환경차에도 이 회사가 어디죠? 그 센트럴 모텍 회사의 사업 부분 중에서 이제 친환경차에 이제 납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표적인 전기차 소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한우 시스템인데, 한우 시스템이 이번 달 들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가가.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센트럴 모텍을 친환경 자동차 수혜주로 판단해서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부분의 친환경차 자동차 섹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 센트럴 모텍도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주가가 만약에 시가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면은 그냥 관망을 하시고, 좀 바닥을 다지는 걸 보고서 그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괜찮은 종목들을 찾아봤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
9월 달에 이제 LG 생활건강을 제가 한번 추천했었는데 10월 25일 날 포토아웃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LG 생활건강이 다시 그 매수 타점 자리에 와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포토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그때 제가 왜 9월 24일 날 LG 생활건강을 추천했는지 9월 24일 날짜를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날짜에 포함됐고, 또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제 경기, 어떻게 보면 경기가 지금 이제 횡보, 좋게 말해서 횡보지, 지금 나쁘게 말하면 이게 횡보가 좀 더 오래 가면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되죠. 예. 지금 빨리 미중 무역 협의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금 어느 정도 경기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나라에서 금리도 내리고 있고 미국 연준에서는 달러를 조금씩 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지금 경기 둔화되는 걸 방어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지속되면은 이제 경기 둔화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경기 둔화가 되면은 이제 생활 소비품이잖아요. 모두가 이제 집에만 있는다는 그런 이론이죠. 이제 모두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개인 사업자들도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폐업률이 늘어나고, 폐업률이 늘어나다 보면은 다시 다 모두 이제 집에서만 활동하게 되는데, 집에서만 활동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생활 필수품들을 더 기존에 소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소비를 한다는 그런 이론이죠. 예, 그래서 경기 둔화 시기에는 이 생활 필수품들이 좀 반등하는 계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그 LG 생활건강을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수를 다시 하더라고요. 원래 화장품으로도 좀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보는 시각이 좀 폭넓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LG 생활건강을 다시 포토에다가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케미칼이라는 종목이 계속 눈에 띄는데, 지금 차트가 하나케미칼 지금 차트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예,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서 바닥 다진 후 조금씩 이제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데요. 추세 전환 중인데, 근데 이 하나케미칼이면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 업종이거든요. 근데 또 이 태양광 업종에도 최대 대장주가 OCI잖아요. 근데 OCI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케미칼은 바닥을 다지고 추세를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OCI가 이제 폴리실리콘, 예, 폴리실리콘은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폴리실리콘으로 태양광을 만드는 하나케미칼 입장에서는 반사 효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3분기 하나케미칼이 좀 호실적,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죠. 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더라고요. 예,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아직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이 하나케미칼에서 기초 소재 여러 부분을 좀 뭐랄까 이제 생산하고 개발하고 그런 판매하는데, 이 하나케미칼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PD, LDP나 뭐 가성소다, PVC, TDI나 뭐 폴리실리콘 모든 부분을 이 미중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내년도 전망을 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다 적어놔가지고 그 태양광도요. 근데 태양광은 좀 좋게 좀 뭐랄까 내년도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라든가 유럽,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대부분 이제 태양광 부분을 많이 이제 육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사업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더 괜찮아질 거라고 예상하에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케미칼 종목은 좀 더 지켜보다가
확실하게 이제 매수 타점이 오면은 그때 뭐 포트에다가 다시 놓던가 하겠습니다. 네, 11월 22일 목요일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죠. 오늘 하루도 전부 고생 많았습니다. 어, 주말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몸 건강하시고요.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